안녕하세요. 짠두부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오늘은 남자랑 여자랑 결혼 비용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결혼 준비할 때 돈 관련해서 생각할 게 정말 많거든요. 돈 이야기가 거의 절반일 정도로 정말 많이 합니다. 뭘 하나 하려고 하면 다 돈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돈을 한 번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심지어 억 단위까지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결혼은 그걸 해야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았던 이 엄청난 금액을 과연 어떻게 나눠야 가장 합리적일까? 이런 생각을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덜 낼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그냥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고민이란 말이죠. 일단 제 경험과 주변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자, 일단 커플마다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큰 기준선이 되는 게 내가 모아둔 돈이 있냐 없냐, 그리고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시냐 안 해주시냐가 대표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내가 모아둔 돈이 있냐 없냐, 이거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 내가 모아둔 돈이 많고 내가 부담하는 게 싫지 않다면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경우를 말씀드리려면 일단 이 비율이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비율을 나누려면 가진 것에 너무 큰 차이가 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A가 3을 모았고 B가 10을 모았어요. 근데 서로 원하는 비율이 반반이라면 A는 3, B는 3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A가 가진 최대치가 3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A가 B가 가지고 있는 10을 다 원한다면, 근데 B는 그게 싫다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둘 다 막 서운하고 억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요, 애초부터 돈에 대한 가치관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하기라도 해야 돼요. A는 완전 절약형 인간인데 B는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결혼 후에 더 힘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커플이 돈에 대한 가치관을 서로 공유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싶을수록 꼭 알아야 되는 게 돈에 대한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돈에 대한 가치관은 맞는데 상황이 안 따라줬을 때가 있겠죠. 취직을 늦게 했다거나 어쩔 수 없는 일에 큰 돈을 써야 했다거나 뭐 이런 상황은 상대방이 이해를 더 해줘야 됩니다. 역지사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남자는 집을 해오는 거고 여자는 혼수를 해오는 거라고 예전에는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말이 왜 생겨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능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말이 당연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당장 주변만 둘러봐도 내가 아는 청년들 중에 집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특히 요즘은 뭐 대출을 끼더라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어느 정도 없으면 대출을 껴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요즘 집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니죠.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돈을 악착같이 모으더라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해도 따라잡기가 어렵구나 하면서 큰 좌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남자는 군대를 다녀오기 때문에 저축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짧아집니다. 사실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말이 그렇게 오래된 말도 아니에요. 뭐 불과 2, 3년 전만 해도 꽤 나오던 말입니다.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예전에는 여자가 사회적 활동을 많이 못해서 정말 여자가 모아둔 돈이 남자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어서 이런 말이 나왔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여자, 남자를 가르고 여자를 뭐 비난하거나 그런 건 정말 절대 아닙니다. 남자분들 중에 혹은 뭐 여자분들 중에 어르신분들 중에 이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요. 주변에서 너도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 중에 자기 아들은 집을 해줄 거다 또는 사위가 집을 해오길 바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랑 딸이 있는 집에서는 아들에게는 집을 해주고 딸에게는 혼수만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부모님께서도 아들과 딸을 가르려고 했다기보다 그냥
예전에는 아들이 집을 많이 해갔고 그걸 많이 보셔서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는 남자, 여자 반반 결혼을 하는 거냐, 요즘 다 반반으로 하고 있냐,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근데 사실 제 주위 사람들을 봤을 때 남자가 더 많이 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했습니다. 제가 주위에 사람들을 많이 두지 않아서 이게 일반적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제 주변 사람들의 경우에는 남자가 더 많이 해오더라고요. 어떤 분은 부모님께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요. 또 어떤 분은 그 남자가 능력이 많아서 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남자라서 돈을 더 많이 부담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았던 것 뿐이에요. 아니면 부모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고 싶으셨던 거겠죠. 그냥 그뿐입니다. 반대로 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남편보다 제가 모은 돈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더 많이 모았으니까 그냥 당연히 남편보다 제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했어요. 뭐 그렇다고 모아놓은 돈을 다 결혼자금으로 쓴 건 아닙니다. 일단 내가 낼 수 있는 돈의 최대치를 정했어요. 왜냐면 나머지는 이제 제 개인적인 노후 자금이랑 예비비로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잘 설명했고 남편도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7천 정도 썼다면 저는 한 8천 정도 썼고 2천은 모아두었습니다. 돈을 관리할 때는 각자 낼 부분을 정하고 지출 내역을 엑셀에 정리했어요. 이제 가전제품이나 가구 살 때, 뭐 집을 계약할 때 드는 비용도 다 정리해 두었고요. 뭐 하다못해 베개 커버 하나도 다 엑셀에 정리를 해 두었어요. 서로 깊이 신뢰하고 있지만 그래도 투명하게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제 주위 사람들이나 저의 사례를 봤을 때 그냥 각자의 사정에 맞게 한 거예요. 남자, 여자로 나누는 게 아니고 누가 더 여유가 되는지, 누가 더 돈을 낼 의향이 있는지, 뭐 이런 게 더 중요한 기준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돈에 대한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할 때 누구는 사랑만으로 된다고 했지만 요즘 시대에 돈을 빼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조금 씁쓸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그 부모님께서 모아두신 돈도 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모님 세대에서는 나를 위한 투자보다 가족과 자식에게 헌신하는 좀 그런 헌신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화하는 건 절대 아닌데 좀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노후 준비를 잘 해두시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자식 입장에서 결혼 적령기가 되면 주변에서 하나, 둘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누구는 부모님이 집을 해주셨다더라, 뭐 누구는 부모님이 몇 억을 주셨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지원을 못 해주시더라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 각자의 가정에 있는지는 저도 몰라요. 다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뭐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는 거고 비교를 하는 것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식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성인이 되면 부모님의 둥지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자립을 해 나가는 거고요. 내가 스스로 해나가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더 탄탄한 둥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의 지원을 받았는지, 뭐 친구 순위는 얼마를 받았는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부모님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아가서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배우자와 잘 상의하는 게 행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뭐 엄청 노후 준비를 많이 하시지 않은 이상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자식이 결혼할 때쯤이면 부모님께서는 은퇴하실 시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신 이후의 삶이 있으시잖아요. 그 은퇴를 하신 이후에는 정기적인 근로소득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체력적으로도 그렇지만 뭐 정신적으로도 몇십 년 동안 일하셨는데 쉬운 일은 아니시겠죠. 그리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병원 가실 일도 많아지시고 이 금액의 단위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이제 충분한 노후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 입장에서는
그냥 부모님께서 자식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의 인생을 즐기시면서 좀 여유롭게 살아가시는 걸 보는 게 더 기쁜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부모님의 도움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런 말을 할 입장은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식대를 양가 부모님께서 계산을 해주셨고요. 식대는 한 400만 원 정도였고 그 양가 부모님께서 각각 200만 원씩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결혼 선물로 고가의 스피커를 사주셨는데요. 원래 계속 거절을 하다가 그냥 감사한 마음을 듬뿍 받고 다시 용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냥 식대든 뭐든 저희가 다 부담할 걸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저의 생각과 경험이었고요. 여러분은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서로 댓글로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